서로의 취향을 존중해드립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우리들의 수다 취향 집합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죠? 1, 2, 3, 4, 5 제이입니다. 네, 진서입니다. 아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서 또 등장한 미강입니다. 네. 괜찮아. 여기 원래 지난주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하기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한 번 만나면 2회분 녹화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미간 게스트가 돌아왔습니다. 5화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6화 녹음을 바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에피소드 연이어서 녹음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다들 텐션 좀 높이고 힘내서 가볼까요? 소리 좀 지르고. 네. 빨리 끝내고 밥 먹자. 네, 빨리 밥 먹읍시다. 네. 여름 방학을 즐기면서 놓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드라마 정주행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본인의 인생 드라마를 서로에게 영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 누가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접니다. 아영입니다. 제가 정말 한국 로코 드라마 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소개한다는 빌미로 주접 떨고 싶어서 준비한 사심 가득한 이런 주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 드라마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다들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뭐 보셨어요, 요즘? 저 더글로리가 최근이에요. 정주행한 거예요? 아, 정주행까지는 아닌데 한 시즌 1은 정주행을 했고요. 시즌 2는 클립으로만 봤어요.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 바쁜 인생을 살고 네. 계시는군요. 네. 어. 영화를 뭘 봤던 것 같은데 음. 네, 아무튼 더글로리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은숙 작가님이 그걸 쓴 계기가 아세요, 다들? 네,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렇게 음. 물어봤대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맞고 온 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은 누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렇게 한 물음에서 이제 스토리가 짜자작 시작하면서 천재. 이제 그거를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인상이 깊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보기도 했고 또 굉장히 그 악의 정당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계속 무슨 스토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물론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제 그 옛날 스토리에는 계속 정당화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맞아. 안쓰러운 스토리를 넣는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연기 구멍이 없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거 진짜 굉장히 중요하지. 만족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다. 진서 언니는요? 저는 최근 개봉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집에서 혼자 그거 봤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아직 안 그거 봤어. 봤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저 그거 보고 그래, 사랑은 원래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야. 뭐야, 보고 싶어진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연 연출이 1, 2부까지가 되게 좀 정신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기 힘들다. 근데 그거를 상쇄하는 3부. 그래서 1, 2부를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몰입이 쫙 되면서 맞아. 전 또 오열했거든요. 늘 그렇듯. 이 1, 2, 3부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 그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이렇게 나눠져서 맞아요.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서 되거든요. 근데 아주 추천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영화? 네, 영화예요. 영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 참고해보겠습니다. 미강이는요? 저는 베가본드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오. 이승기랑 수지? 나오는 나오는 드라마인데. 최근 거예요? 아니요, 옛날 거예요. 아, 19년도 옛날 거. 건데 제가 출국을 앞두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자꾸 알고리즘에 비행기 추락 관련한 영화들이 뜨는 거예요. 이것도 비행기가 테러를 당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알고리즘에 뜨길래 엄마랑 여름방학을 맞아서 12화를 정주행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수지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나옵니다. 아주 봐야 할 수지 이유네요. 얼굴이면 뭐. 맞아. 난 말모, 진짜 말모. 녹아버려 그냥. 말모. 저는 또 그리고 그 카톡계 배우님 아시나요? 신성록. 네, 저 신성록. 신성록. 본명을 몰라. 카톡 개 이름. 그 카톡해. 프로도. 맞아. 네. 저는 그분을 또 좋아해서 아. 그분도 요원으로 나오시는데 그분이 취향이신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날카롭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오케이. 아주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그
취향 소나무의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네, 저는 완전 소나무. 다 그렇게 생긴 브리핑 해주시면 사람만. 안 돼요? 아, 언급을 할 수 없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최근에 바비 봤어요. 하이 바비. 바비. 하이 바비. 네. 최근에도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 인생 드라마를 손꼽아 보라고 하면 거의 옛날 명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멋대로 해라나 아니면 궁, 커피 프린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영업해보고 싶은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명작이죠. 딴딴딴딴딴딴딴딴 나 몰라 안 봐서. 저도 안 봤어요. 그럼 진짜로? 영어를 이제 해드릴게요. 지금 영업 당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2007년도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8살 때 나온 드라마인데 당시에는 진짜 뭐 못 모르고 엄마가 좋아해서 그냥 엄마 옆에서 봤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제대로 보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매년 여름마다 생각나서 꼭 챙겨보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드라마기도 해서 줄거리를 막 장황하게 설명만 하면 그냥 그렇구나만 하고 지나갈 그쵸, 것 같아가지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지 포인트 한 3개 정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굵고 짧게 여러분께 영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쑥스러우신가요? 그 드라마 때문에 백자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리액션을 많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끼어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피 프린스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저는 완전 잘 모르는데 그건 봤어요. 공유가 근로계약서 확인만 잘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맞아. 이게 커피 프린스 1호점 하면 꼭 여름에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드라마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제가 준비한 포인트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청각적으로 여름 그 잡채인 드라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정주행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화면도 진짜 파릇파릇 여름 그 자체 그 풍경이 있고 맞아. 근데 그게 또 07년도 서울이야. 그 좋다. 감성이 있어. 맞아, 그 감성이 공유가 진짜 어려. 07년도.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제 배경화면도 공유거든요. 커피 프린스 보면서 서한결 캐릭터를 맡은 공유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706년도 서울 여름에서 내가 딱 서가지고 인물들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지켜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고 그래서 커플을 보고 나면은 여름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막 더워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거 막 푸르게 이제 펼쳐져 있는 가로수길 같은 거를 보면서 이거 커플에 나왔던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딱 낭만화가 될 수 있어. 이 여름의 풍경들이 김하영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인프필 분들은 오늘 걸어오면서 커플 떠올렸나요? 근데 오늘은 너무 더워. 오늘은 진짜 너무 더웠고 좀 적당히 더운 날에 그래도 땀을 흘리는 더운 날에도 그런 파란 어떤 풍경들을 보면은 저 커플가 딱 매번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강이랑 다니면서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커플에 나온 장면 같아 이런 거. 맞아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커플을 잘 모르지만 늘 반응을 맨날 뭐 커플에 막 이러면서 이게 소리도 이제 매미 소리가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드라마에. 매미 소리도 막 나고 진짜 여름 그 잡채인 드라마로서 제가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은 자연스러운 세련미가 있어요. 드라마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너무 화장을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고은혜의 얼굴이 있는 거야. 너무 예뻐. 그래서 서한결 너무 예뻐. 한유주도. 나는 영상미 말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다 그런 영상도 있고 막 맑은 얼굴 있잖아. 화장을 안 하는데 맑은 맞아. 얼굴인들인데 막 서한결이고
고은혜고 한유주 얼굴 막 음. 한유주도 막 진하게 화장 안 하고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너무 그 그 자연스러움 있어. 그 젊음이 주는 그 맑은 얼굴에서 어, 나오는 세련된. 맞아. 지금은 카메라 기술도 엄청 발달하고 막 후보정도 엄청 빡세게 해서 진짜 모공 하나 안 보이게 무슨 되게 투명하게 보정도 하고 색감도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되게 맞아. 애니메이션처럼. 맞아. 근데 이때는 진짜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어. 진짜 맞아. 그 특유 자연스러움이. 맞아.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속자들에서 음. 박신혜가 입고 왔던 그 가난한 옷들이 사실 다 엄청 비싼 것들이었고 맞아. 그런 음. 약간 요즘에 어처구니 없는 PPL이 음. 과거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좀 고은찬이 나은 것 입고 나오는 옷들도 진짜 보세.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 입던 거 또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아. 뭔가 그런 게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얼굴이 고은혜야. 너무 예뻐. 그럴 때마다 너무 좋다 이런. 저도 그 한국 드라마 특유의 좀 부담스러움이 싫거든요. 뭔가 좀 과하고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좀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맞아요. 담백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고은찬 성격도 진짜 자연스러워요. 고은찬 성격 자체가 되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한결을 좋아하기 전에 이제 이선균으로 나왔던 캐릭터 한성희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한성희한테 그 놀이터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사랑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좋은 게 막 얼굴에 드러나고 연기에 드러나고 말에 드러나고 나 네가 너무 좋아 이러는 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매력이 지금 와서 드라마로 보면 되게 매력적이고 또 세련된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한국 로코 보면은 다 어떻게 고백을 막 특이하게 할까? 어떻게 멋있게 할까? 나 너 뭐 이런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맞아. 그 그럼.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대사만 놓고 보면 그런 맞아요. 장치들을 많이 쓰는데, 맞아. 그럼 굳이 그런 명대사 없이도 그 자연스러운 느낌. 저는 사실 커프에 나오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김동욱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동욱을 김동욱. 정말 좋아했었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캐릭터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김동욱이 맞아. 그 딴 찍어는 역할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약간 카사노바 느낌이야, 그치? 카사노바 느낌과 동시에 그리고 은찬이 정체를 제일 먼저 알지 않나요? 맞아. 그렇구나. 스폰가?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오래된 오래되죠. 맞아. 지금 클립으로도 맞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은찬이 정체 제일 먼저 알게 되면서 또 뭔가 약간 속 깊은 면도 좀 있어. 동시에. 그리고 누구지? 그 김동욱이랑 콤비로 나오는 와플 만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김재욱? 김재욱! 맞아. 제 김재욱 진짜 김재욱 좋아. 맞아요. 김재욱을 보는 재미도 있죠. 맞아. 거기서 김재욱이 진짜 예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이후로 영화에서 이제 최강 게이로 나왔던 거 알아요? 그 드라마 찍은 이후로 엔티크라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엔티크도 진짜 좋은데. 엔티크 진짜 재밌는. 진짜 재밌는 영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을 세 번째로 해드리자면은 이 약간 주의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옛날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좀 시대가 좀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내에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막 여자는 뭐 이래야 되는 거고 남자는 뭐 이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거북함을 조금 참고 그냥 그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유가 윤은혜가 남자인 걸 알면서도 사랑하게 되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그 과정에서 겪는 내적인 혼란이랑 그 혼란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이제 네가 외계인이라도 상관없어. 네 자체로 너무 좋아 은찬아 이거잖아요. 전 그 도출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제 한유주, 최한성 러브라인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모든 커플을 아울러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결국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경계심을 풀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보일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너무 아끼는 드라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최한결이 고은혜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은찬아 우린 다 말하자. 말 안 해서 서로 몰라서 서로를 애태우게 하지 말고 다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좋다. 있어요. 아영이 우나요? 아니요. 좋다. 진짜 좋다. 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사랑을 이제 여름 내음 풀풀 나는 그 여름 장면, 저 여름이 가득한 그 화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지 않을까.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네, 보고 싶네요, 진짜.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손꼽는 드라마가 몇 개 있어요. 저는 노희경 작가 드라마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이전에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뭐 괜찮아 사랑이야 또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 저도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마이 뭐죠? 디어 마이 마이 프렌즈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아. 디어 마이 프렌즈를 정말 좋아하고 엄청 울었어. 네, 저는 드라마 똑같은 드라마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 보고 싶으면 그 장면이 나오는 화를 또 다시 보고 막 이런 걸 계속해요. 그러면 디어 마이 프렌즈는 틀면 똑같은 장면에서 내가 울었던 장면에서 계속 울어. 그게 그 장면이 예상이 가는데도 그냥 계속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디어 마이 프렌즈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보다는 이제 한 세대 앞서 있는 그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그리고 고현정. 그 사람의 고현정으로 나오는데 그 고현정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이 부모와 자식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숨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숨을 한번 이렇게 깊게 쉬고 오케이. 부모 자식의 문제는 세대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맞아요. 세대를 초월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 진짜 공통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증오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이런 모습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나온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썼다. 맞아. 진짜 잘 썼다.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작가가 보는 눈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맨날 진서 언니랑 디어 마이 프렌즈 얘기할 때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맞아. 신구 할아버지가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막 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한테 갑질을 해요. 맞아. 막 갑질을 하고 막 진상짓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당하고 나서 이제 퇴근길에 올랐는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한 이제 어린 한 중고등학생 때쯤 되는 여자아이한테 일어나 왜 이렇게 비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키라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억지로 양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여자애가 내리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여자가 한쪽 팔이 없는 거야. 그랬었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입주민들한테 갑질당하던 신구가 또 다른 약자한테 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갑질?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대물림 막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되게 또 드라마에 잘 녹아져 있어요. 맞아. 되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노희경 작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집요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디어 마이 프렌즈를 진짜 좋아하고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계속 들 거고. 근데 막 마치 우리는 나이 들지 않을 것처럼 우린 평생 나이 들 일 없을 것처럼 약해질 일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좀 노인들을 답답해하고 이해 못하고 좀 때때로 이렇게 막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윽박 지르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좀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을 무작정 이해하자, 품자 이런 메시지는 또 아니거든요. 맞아, 그냥 맞아.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 나이듦에 대한. 그래서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맞아. 나 할머니들이랑 요새 엄청 시비 붙고 다니거든요. 그 진짜 황당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비가 걸려 할머니들한테. 그러면 막 속이 진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맞아. 막 노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노인들은 왜 다 난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들을 증오하게 되고 이런 반복의 과정들을 드라마에서 그냥 계속 보여줘요. 맞아. 그러니까 노인들을 이해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증오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이러면서 지내는 거야. 그냥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조인성이 거기서 좀 예쁘게 나와요. 조인성 너무 잘생겼. 저는 그것만 봤어요. 그 고현정이 그 자기 엄마한테 화내는 장면. 근데 그때 엉엉 울었는데. 나는 그 장면을 처음 그것만 알아요. 디어 마이 프렌즈의 그 장면만 아는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만 봤는데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처절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고현정이 그 엄마의 말을 얼마나 따랐고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여주는데 막 자기 삶에 대한 막 원망. 억울함, 원망 이걸 누구한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엄마한테 내던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래서 진짜. 고현정 대사가 거기서 그거거든요.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한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 근데 맞아. 나는 이걸 내 탓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누군가에게라도 누군가의 탓을 했어야 됐어. 그게 만만한 우리 엄마였어.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맞아. 정말 너무 현실적이야. 그 모든 대사가. 그리고 나는 진짜 공감이 너무 구구절절 많이 됐어요. 내가 내 가족한테 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하고. 맞아. 그런. 맞아. 그리고 저는 또 그 디어 마이 프렌즈가 그렇게 이상적이고 정말 왜 정상적인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아서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또 너무 그죠? 일반적인 가정 모습은 괜히 공감 안 된다고. 되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구질구질하고. 저는 지질 궁상 가족 얘기가 좋아요. 진짜 꼬이고 얽힐 대로 얽힌 가족이 맞아. 좋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맞아. 그게 현실이니까. 맞아. 너무 비현실적으로 맞아. 막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랑 뭐 내가 싸우고 그래서 토라지고 뭐 다시 화해하고 이런 해피 가족 진짜 공감 안 되고요. 맞아. 네. 진짜 약간 애증이라는 단어는 저는 가족한테 제일 걸맞는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름다운 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가족 얘기지.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출이 진짜 흠잡을 데 없어. 맞아. 진짜 연출이. 좋아. 연출이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옴니버스 느낌이 강하거든요. 약간. 그리고 인물들이 조연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물들이 살아있어. 그 안에서. 너무 좋아. 그래서 열심히 영업을 해봤는데 어때요? 다들 보고 싶으신가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강 얘기해볼까요? 미강? 미강이 뭐 재밌게 봤어요? 인생? 저는 사실 아영님과는 정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좋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급된 드라마 중에 더글로리 빼고는 하나도 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미국 드라마 마니아인데 그래서 뭐 유명한 프렌즈 이런 거 당연히 다 봤고요. 뭐 섹스 앤 더 시티도 봤고 뭐 뭐죠? 우리 좋아하는 거. 가십벌 이런 거 보는 거. 가십걸 당연히 가십걸 당연히 봤고 네 맞아요. 길모어걸스도 다 보고 보통 다 시즌 6 넘고 맞아. 뭐 에피소드 길이 합치면 뭐 몇십 시간이 되는 건데 그냥 다 볼 정도로 미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할 거는 최근에 완결이 났던 넷플릭스 시리즈인 매니페스토라는 드라마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제목 뜻이 탑승객 명단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우연하게도 비행기랑 관련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나는가 봐. 비행기 사고 관련 드라마예요. 좀 생소한 드라마니까 제가 줄거리를 정리해봤는데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한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일부는 다음 비행기 편을 타고 와야 돼서 이렇게 아빠랑 아들만
다음 비행기 편을 타고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딸은 먼저 갔는데 그 다음 비행기 편이 828번 비행기였는데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다음 비행기 편이 828번 비행기 편인데 그 비행기가 곧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공항에 기자랑 경찰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828번 비행기가 5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비행기를 탄 사람은 그냥 비행기를 타서 도착을 한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실종됐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 갑자기 소름 돋았어. 소름 돋나요? 로스트 이런 거 같아. 로스트.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탑승객들은 도착을 한 것뿐인데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재혼을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탑승객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지내가는데 갑자기 그런 탑승객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 어떤 한 사람은 그냥 멀리서부터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거기를 가보니까 학대받는 개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계시가 와요. 자기가 계시를 봐서 이런 걸 누굴 도와주고 신기하다. 구해주고. 순간적으로 어떤 장소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 장소에 가면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재밌다. 그런 일들이 그 828번 탑승객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뭔가 그 사람들의 정신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재밌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뉴욕 경찰들이 막 와서 뭐 수사를 하고 뭐 미국은 좀 약간 항공이나 정신 이런 데에 대한 그런 단체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연루되면서 나오는 드라마라 사이즈도 엄청 크고 스케일도 크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왜 5년 동안 그 항공기가 사라졌는지 그런 이유를 점점 찾아가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궁금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SF랑 그리고 추리물이랑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나 뭐 이런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성경의 내용이나 아니면 신화 같은 뭐 유럽 신화나 뭐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단서로 주거나 아니면 내가 신화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뭐 종교도 없고 신화라고는 뭐 어렸을 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것만 알았는데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단서를 제공해주면서 가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문제 없고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마지막 시즌에서 그게 차라락 맞춰져. 너무 좋아. 그런 것도 진짜 좋아해. 그래서 재밌겠다. 어느 순간에 이 단서가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이거 시즌 몇에서 나왔던 단서지 이게 막 스쳐 지나가게 아주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한번 봐야겠다. 그 궁금해져. 맞아.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약간 결말은 조금 신학적인데 뭔가 어떤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진짜 신학적이다.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막 누군가를 도와주고 게시를 하는 건데 어쨌든 결론 또 그렇게 난다는 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궁금해져.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결말인지를 그렇게 점점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선행은 무엇일까? 내가 마지막까지 찾아야 할 선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 나가는 매니페스토. 진짜 한번 봐야겠다. 굿플레이스도 난 미강이 추천받아서 아마 봤을 거야. 네. 굿플레이스도 시즌 1은 좀 답답한데 그 뒤로 넘어가면 훅훅 보게 맞아요. 진짜 다시 너무 넷플릭스를 재밌게 구독을. 아니 저는 한국 드라마는 뭔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잘 맞아. 아는 배경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공감성 수치가 너무 크게 와요. 근데 미국 드라마는 뭔가 제3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드라마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 해볼까요? 네. 저도 한국 드라마 거의 잘 안 보고요. 사실 드라마 자체를 잘 안 봐요. 약간 그 길게 끌어가는 힘이 저한테 없어요. 이야기 길게 보는 힘이 저한테 없어서 영화가 저한테 최대 그거거든요. 2시간짜리.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인생 드라마니까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좀 봤던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저도 영드예요. 저 영드고요.
그 넷플릭스의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나 그거 한 4화까지 본 것 같아. 저도 시즌 1은 봤어요. 아, 네. 제가 그 시즌 1, 2, 3을 다 봤어요. 거의 드물거든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일단 제가 약간 저는 근데 특이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도 되게 일찍 편집해주세요. 싫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요? 아무튼 동영상도 굉장히 일찍 봤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을 위해서 구성애를 읽고 막 그랬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남들에 비해 그런 지식이 좀 많았고 한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 이런 걸로 하면 좀 웃기겠다. 거의 그쪽이었는데 어쨌든 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는요, 이제 그 청소년물이고요.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티스라는 주인공의 엄마가 성 전문가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 성 상담가 이제 전문가인데 오티스가 이제 자기의 엄마한테 그런 지식들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올바른 성에 대해서. 근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자기가 학생들의 성상담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거의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뭐 얘기가 끊었다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띄엄띄엄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올바른 성지식을 이렇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풀어가는 드라마가 한국에는 일단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실 흔치 않은데 그거를 이제 청소년들이 근데 고민하는 거가 사실 20대, 30대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10대 애들이 고민을 하는 게. 빠르고. 거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절정에 올랐을 때 내 표정이 이상한데 나는 이 표정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남자친구의 얼굴 베개로 막아요. 본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에피소드 아니면은 나의 모양은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얘기나 아니면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되게 유쾌하게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고민거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저희한테 제일 큰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LGBT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 삶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 그러든 말든 뭐 약간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되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 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며 자기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진짜 자기의 삶과 죽음에서 고민하는 뭐 이런 순간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딥하게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LGBT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오티스의 제일 친한 친구가 게이예요. 근데 이제 엄청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게이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 친구들의 눈은 하등의 신경도 안 쓰는데 어쨌든 그 흑인이거든요. 근데 흑인 문화에서는 또 그런 되게 정통 흑인 있잖아요. 그 기독교 정통 거기에서는 인정이 안 돼서 계속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성장 스토리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되게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에 대한 정당화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 친구 나름대로의 뭔가 좀 어떤 스토리도 있고 뭐 근데 그걸 정말 좀 잘 연결을 했어요. 이 문제와 성 문제와 뭔가 자기의 뭔가 성장 이런 걸 되게 잘 녹여내서 에피소드 한두 개면 이제 한 인물의 얘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맞아요. 그리고 느낌으로. 그 오티스의 엄마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나와요. 정말 멋있는 사람. 맞아, 본 것 같아. 시즌 1, 3화까지 보면. 아무튼 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재밌겠다. 네. 다들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추천해준 걸 진짜 보고 싶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도 그렇고 커프도 그렇고 매니페스토도 그렇고 맞아요.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아무튼 저희 다들 열정적으로 각자 인생 드라마를 영업해 봤는데 다들 이렇게 이왕 이제 공들여서 얘기한 건 이제 시간 짬 날 때 지금 방학이잖아요 또 가기 전에 이제 한 번씩 드라마를 봐주기로 합시다. 어쨌든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자, 선창할게요. 네. 네, 오늘도 잘 떠들었습니다.